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부터 건축 설계 시작하자. 네. 자, 우선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되는데, 자, 계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방향 설정. 목표 설정에서 네가 손에 쥐어야 될 거는 결정의 우선순위. 순위를 쭉. 그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계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할 수도 없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 자, 방향 설정에서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 조사, 법규 검토, 예산 공사비, 사업성 분석, 자금 계획, 진행 계획. 네. 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하나 알아줘야 될 거는 건축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건축 계획을 수정을 해서 목표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네. 자, 이제 설계를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설계는 건축 계획을 도면화하는 작업을 설계라고 해. 네. 그러면 시공은?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 그렇지. 시공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작업을 네. 시공이라 그래. 네. 자, 그러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얘기는 많이 들었지. 건축할 때 네.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공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치? 아니에요? 맞아. 설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네. 딱 이거 하나뿐이야. 그렇죠. 그지? 설계를 아무리 잘해놨는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인 거야. 네. 그러니까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사를 잘한다는 게 뭘까? 글쎄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공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계약된 품질로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을 공사를 잘한다고 해. 그러면 계속 계약이 나오지, 그지? 네. 그럼 계약은 한 줄로 한번 줄여봐.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약속. 약속. 또 그대로? 그대로. 완벽 실행? 자, 계약을 건축에서의 계약은 설계 도면대로 얼마 원에 아. 언제까지 공사를 끝낸다가 네. 계약인 거야. 그래서 설계 도면은 계약인 거야. 네. 설계 도면은 계약 서류에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가 포함이 돼. 네. 그리고 공사비는 설계 도면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는 게 공사비이기 때문에 네, 네. 공사비 이꼬르 설계 도면. 자, 그러면 공사 기간도 설계 도면으로 결정이 돼. 공사 네. 규모가 크거나 층이 많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공사 기간은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건설사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거야. 네. 자, 설계 도면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치, 공사가 제대로 하는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건축사하고 설계를 했는데 네. 도시가스 도면을 못 받았어.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도면에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설사도 금액을 낼 때 도시가스를 빼고 내겠지, 그지? 그렇죠,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공사비가 빠져. 그거에 대한 건 빠지는 그지. 네. 그런데 건축주는 건물에 당연히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가스가 그렇죠. 들어가야지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가스 도면이 없는 거는 당신이 못 찾은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아,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는 가. 네. 하지만 계약은 설계도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없으면은 공사비에도 포함되지 않고 시공사는 공사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도시가스 도면이 없는 경우는 공사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해. 그렇죠. 다시 넣으려면. 근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도면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도면 만드는 작업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사실 도면을 다시 만드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네. 근데 왜 지연이 되는가 하면 건축주는 시공사가 그냥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공사 입장에 이건 당연히 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런 일이 생겨.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도면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설계도면에 건물 외벽에 화강석이라고 딱 돼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사 화강석을 쓰면 되죠 외벽에다가. 화강석만 쓰면 돼? 네. 자, 그런데 화강석의 종류가 호천성, 문격석, 마천성, 보홍석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쓸 수 있는 돌이 한 20-30가지가 넘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 돌들이 진짜 많아.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은 저는 좋은 거 쓰고 싶겠죠? 그치. 건축주는 화강석 중에서 비싸고 좋은 화강석을 쓰고 싶어요. 그렇죠. 건설사는 그냥 적당히 싼 걸. 싼 화강석을 쓰고 싶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계약할 때는 화강석으로만 하면 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화강석 중에서 건설사는 제일 싼 걸 쓰고 싶어 하고 건축주는 화강석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건축주가 석종을 네. 화강석의 종류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딱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당연히 추가공사비가 생기는 거야. 계약할 때도 이 화강석의 종류를 뭘로 할 건지를 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설사가 어떤 화강석으로 견적을 내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가 공사를 할 때는 화강석 종류 중에 제일 싼 걸 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적게. 그렇지. 네. 그러면 건축주는 다른 걸 고른다는 얘기는 더 비싼 걸 고른다는 얘기는 당연히 추가 공사비 생기고 여기서도 분쟁이 생겨. 당연히 생기겠지, 그지? 너는 싼 거 하고 난 비싼 그치. 거. 이거 가격 알아보니까 얼마 안 한다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해. 자, 이거 말고 공사 중에 설계도면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 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건축주가 계획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주택으로 설계를 하고 네.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네. 상가로 바꾸고 싶은 거야. 갑자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 네. 단순 변심? 네. 약간 자, 또는 공사된 게 계획하고 달라. 나의 계획하고 네. 도면하고는 같은데 계획하고는 달라.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아니지. 계획하고는 다른데 네. 도면하고는 같아. 공사된. 얘기를 제대로 안 했나?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나서 건축사한테서 계획을 얘기를 하고 그게 설계도면이 나왔잖아, 그지?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맞게 들어갔나? 확인을 하지 않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사실 설계도면에서 보면서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일반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방의 크기 도면상에 3m라고 딱 돼 있는데 내부 네. 3m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내가 뭘 하라고 설계도면 볼 때 뭐 준비하라고 했지? 줄자, 그지? 네. 실제로 내 방 줄자를 재봤으면 3m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넓은지 안 넓은지 알 수 있을 건데 설계도면에서는 3m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 감이 안 와. 자, 그래서 골조공사 끝났어. 벽이 딱 만들어졌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방이 너무 좁은 거야. 답답한 거야.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렇지? 변경을 해야 돼. 자, 변경을 할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공사가 중단이 돼야 돼. 그렇죠. 왜 중단이 돼야 되는가 하면 더 하면 할수록 뜯어낼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일단 공사 중단. 스탑. 두 번째가 뭐야? 도면을 바꿔야지 공사를 할 수 있지. 그렇죠. 그치?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철거해야 되지. 잘못된 것들은 내 계획하고 다른 것들은. 네. 자, 그러면 당연히 토의도 생기죠. 또 손이 들어가죠. 그치? 그리고 공사 기간도 중단을 그렇죠. 하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설계도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네가 바꾸거나 네. 하여튼 계약을 하고 나서 바뀌면은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네. 자, 계획, 설계, 시공의 단계에서 설계에서 시공으로 넘어갈 때 어느 단계가 있느냐 하면은 견적하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 네.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먹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가 설계하고 시공사에 빠져 있거든. 자, 설계에서는 공사비, 공사기간은 설계도면인 거예요, 그지? 네. 설계도면은 계약인 거고. 자, 그랬는데 계약 후에 설계도면이 바뀌었다. 네. 계약이 바뀐 거지, 그지? 그럼 그렇죠. 당연히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건 당연한 거야. 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만약에 설계도면이 부실해.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많이 빠져 있다. 네. 라고 하면 공사비 낮아져.
당연히 네. 그치? 빠져 있으니까. 그치? 아까 도시가스 빠져 있으면 도시가스 공사비가 안 들어 있으니까 금액이 내려가. 그렇죠. 그걸로 계약을 할 거야, 그지? 자, 근데 설계도면 자세해. 빠진 것들 거 꼼꼼하게 들어 있어. 그럼 그럼 공사비가 올라가죠. 공사비는 올라가. 네. 자, 그런데 자세한 설계로 했을 때 견적받고 계약할 때 공사비가 10억이면 네. 부실한 설계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막 빠져 있을 거니까 한 9억 정도 될 거야, 그지? 네. 자, 근데 자세한 설계로는 계약한 금액 그대로 빠져 있는 게 없으니까 공사 끝나더라도 10억으로 끝나. 네. 근데 부실한 설계도면으로 견적하고 계약한 게 9억이라고 하면 네.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돼. 오른 게 10억보다 더 많네요. 그지? 더 많이 올라가.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계획을 제대로 응? 계획을 제대로 안 아니야. 세우고 그래서. 자, 뭐냐 하면은 건설사들이 견적을 낼 때 내잖아, 그지? 네가 이제 건축주야, 내가 건설사고. 자, 선택을 받으려면 나 말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 지금 너한테 견적을 네. 내고 있어. 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적어요. 낮아야지 네가 고르는 거야. 네. 나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지? 그래서 건축 전체 과정에서 공사비가 제일 낮은 때는 계약을 하기 전 견적 단계가 공사비가 제일 낮아. 자, 그런데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 네. 계약을 하고 나서는 내가 너한테 금액을 낮게 낼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죠. 없어. 계약을 이미 그냥 체결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거든.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 자, 부실한 설계 도면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가 계획이 바뀌어서 뜯고 다시 한다. 이러면 뭐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 그래서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부실한 설계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견적받고 계약할 때까지 기분이 좋아. 공사비가 낮으니까. 네. 근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분쟁도 계속 생겨. 왜냐면 계속 금액 가지고 싸우고 조정하고 이게 맞다, 나 이게 그렇지 아니다. 하면서 기간도 늘어나. 그지? 공사비도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네가 건축을 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렇지, 이게 너한테는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그렇지,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비 견적 받을 때의 공맥을 낮게 받기 위해서 설계를 대충 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게요.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좋은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자. 우선 첫 번째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도면이어야 돼. 아까처럼 그렇죠. 네가 계획이 설계 도면이 제대로 안 들어있어. 공사를 하다가 이 벽이 아니네. 이 창이 아니네. 이 창 위치 여기 아닌데 콘센트 위치 여기 아닌데 그러면 다 공사할 때 공사비가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는 거야. 네. 자, 그럼 두 번째.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 없으면 빠져 있으면 계속 추가 공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자, 좋은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설계할 때 건축주, 건축사가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네. 그지? 너의 계획이 충분히 건축사한테 전달이 되고 건축사는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너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확인까지. 확인까지. 자, 그럼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설계 계약할 때 설계 계약서에 어떤 도면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계 도면 목록을 계약서에다 첨부를 해야 돼. 설계 계약할 때부터 이 건물의 설계에서는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무슨 하는 것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서로. 그러고 나서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계도면 번호를 배운 그렇지. 거군요. 자, 2강에서 7강까지 우리가 건축법하고 건축 제한사항을 배웠는데 네. 그거는 토지를 구매하는 거, 좋은 땅을 사는 거,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알려준 거고 8강부터 13강까지 설계도면 보는 거하고 설계도면의 종류, 설계도면 목록 이것을 배운 거는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건축의 순서가 계획, 설계, 시공에서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갔어. 네.
계획하고 설계 사이에 설계 계약.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 사이에 시공 계약이 들어갔지. 자, 설계는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 이 두 개를 얻어야지 좋은 설계 도면이야. 네. 자, 그러면 건축 계획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네가 건축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네. 꼼꼼하고. 그치.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결정의 우선순위를 손에 쥐고 설계를 해야지 너의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오늘 결정한 거 다르고 내일 결정한 거 다르고 이렇게 하면 설계가 진행이 안 돼. 네. 계속 설계가 딜레이 되고, 설계가 딜레이 되면 될수록 설계 퀄리티는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설계 도서 목록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공 계약할 때는 설계 도면은 공사비, 공사 기간이 되는 거고, 설계 도면은 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공할 때는 계약 설계 도면대로 얼마에 언제까지 공사를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네가 설계자, 건축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면이 없으면 네. 그거는 공사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달라고 한 걸로 끝이 아니고 네. 그게 도면으로 나와야 돼. 네. 그래서 건축주는 설계 도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계획이 설계 도면화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하고 시공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제 계획을 알고 있는 설계자한테 시공도 맡기면 되지 않아요? 다시 뭐? 그러니까 아까 설계랑 시공을 이어주는 게 다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설계도면. 네, 설계도면. 그러면 제 계획을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설계자한테. 그거를 그대로 지어줄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시공을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너 잔머리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네가 계획할 때 설계자한테 얘기하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설계자가 시공까지 하면은 네. 시공이 안 됐다면 그건 설계자 잘못이니까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네가 너의 책임을 회피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시공사하고 한 사람이면 네. 편하긴 편하겠지, 그지? 그렇죠. 그지? 나는 얘기만 하고 그렇죠. 설계자는 알아서 설계도면 그래서 알아서 공사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자, 요건 이제 건축 관계도라고 하는 건데 네.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있어. 자, 건축주하고 설계자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협력 관계가 돼야 돼. 그렇죠, 아무래도. 그치? 아무래도. 서로, 네. 그럼 감리자하고 관계도 협력 관계가 돼야 돼. 잘 되어야지 확인. 자, 그러면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관계는 글쎄요. 이것도 협력 관계야. 그래요? 이게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왜 싸우느냐 하면은 자,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견제 관계가 돼야 돼. 네. 그리고 시공자고 감리자도 견제 관계가 돼야 돼. 요게 이루어졌을 때 건축주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가 협력 관계가 되는 거야. 네. 만약에 요게 설계자, 시공자, 시공자, 감리자가 협력 관계가 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건축주하고 관계가 견제 관계가 돼. 자, 약간 불리한 느낌. 불리한 정도가 아니야. 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분쟁이 생겼어. 네. 이 경우에 너는 1대3으로 싸워야 돼. 거의 무슨. 자, 너는 건축을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야. 나머지 세 사람은 전문가야. 그렇죠. 네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전문가 셋이랑 싸우는 그렇지. 거네요. 제로. 그렇죠. 그냥 빵이에요, 예, 빵. 그렇지.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원칙이 있는데 설계 시공은 무조건 분리. 시공 감리도 무조건 분리. 설계하고 감리자는 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설계 시공사는 서로 따로이면서 견제관계가 돼야 돼. 견제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네가 설계자하고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고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건축자하고 감리자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공사하는 내내 매일 밤잠을 못 잘 거야. 공사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관계로 만들면 공사가 쉬워져. 훨씬 쉬워져. 이런 모양으로.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네네. 만들면 자 여기서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하고 시공이 같은 사람이야. 그럼 벌써 딱 그렇지. 벌써 건축주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관계가 견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요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제가 잘못 생각한 그치. 거였네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건축사. 이제 내가 설계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 네. 그지? 내가 이 설계를 부탁을 할 건축사가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게. 드디어. 자,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유어부. 자, 이번 주도 열심히 해보자. 네. 자, 오늘은 건축 설계에서 설계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건축 신고, 건축 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네. 자, 설계는 누가 해야 돼? 설계자가 해야 되죠. 그치, 설계자가 하는데 설계자 혼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계는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설계를 설계자 혼자 하면은 그 설계는 너에게 만든 설계가 아니고 건축사에게 만든 설계가 나와. 네. 자, 그래서 설계는 건축주와 건축사하고 함께 하는 건데, 자, 내가 이때까지는 설계를 얘기를 하면서 설계자도 얘기하고 건축사도 얘기하고 계속 용어를 같이 썼거든. 근데 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 자, 설계는 누가 하느냐 하면 건축사가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건축사가 누구냐 하면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그래서 설계자라고 하면은 설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지만 네. 건축 설계하고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자 안에는 구조 설계, 인테리어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여러 설계자가 있지만 건축물의 설계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만 가능해요. 건축사. 자, 그래서 여기서 자격을 가진 기술자라고 했는데 자격을 가진 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치? 시험을 봐야 되지. 네. 그래서 건축사는 자격 시험이 있어. 그리고 시험에 붙으면 면허가 나오고 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을 해야 돼. 오. 그럼 저도 시험 통과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통과하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험을 보려면 건축학과를 5년을 다니고 3년 실무 수련을 해야 돼. 의사하고 비슷한 거야. 의사도 거의 맞먹는. 의대 다니고 그 다음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네. 그래서 네가 지금 건축사 시험을 볼 자격은 8년 뒤. 아무리 빨라도. 아유. 그런데 합격률이 한 7에서 10%밖에 안 돼. 엄청 낮네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만 39세. 아무리 빨라도 한 35? 그 정도인 거야. 너무 힘든.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건축사가 된다는 게. 자, 이 얘기 들어봤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들어봤죠? 예전에 의학 분업할 때 이런 표어가 많이 나왔지. 건축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설계는 건축사에게, 시공은 건설사에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건축사에게 설계를 하는 거는 건축법에 있어. 네. 정해져 있군요. 건설사에게 공사를 하는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 오, 네. 둘 다 정해졌네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나중에 건설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내가 알려주고 오늘은 네. 건축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자,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제23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내용이 복잡하니까 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네.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건축 신고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밑에 이제 예외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네. 건축사가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지, 그지? 네. 건축 신고,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저 용어 먼저 정리를 좀 하자. 자, 보면은 건축은 그게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그리고 대수선, 그리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이렇게 나누죠. 네. 하지만 요건 이야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자, 신축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거야. 네. 그건 새로. 새로 신이니까 기존의 건물이 있더라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신축이고, 그지? 맨 땅에다가 지어도 신축인 거야. 자, 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이걸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하고 보수하고 용도도 그쵸. 바꾸고 해야 돼.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어? 작은 수선, 벽지, 장판, 타일 교체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뭐 있어? 용도 변경. 만약에 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주택으로 허가를 네.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상가로 바꾼다. 이게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못 바꿔. 아, 네, 네. 그래서 원래 허가를 받은, 그리고 그걸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허가나 신고를 해야 돼. 자,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 증축은 네가 건물을 짓는데 네. 면적이 좀 부족해. 네. 그래서 한 개층 더 짓거나 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도 네. 건폐율 용적률에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아. 그지? 일조권도 맞아야 되고. 자, 그러면 대수선이 뭐냐 하면 주요 구조부. 자, 여기서 주요 구조부는 벽, 지붕, 기둥, 계단 이런 걸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선하거나 네.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선이라고 하는 건 손을 본다라고 손을 네. 보는 거죠. 작은 수선이 벽지 장판, 네. 큰 수선이 기둥이나 벽이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큼직큼직한. 큰 것들을 손을 보는 걸 대수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 있어. 요거는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오, 제가 아는 리모델링이랑 좀 다르네요. 다르지. 자, 저번에도 원룸 얘기했을 때 원룸은 건축법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그지? 네, 네. 원룸은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도 원룸이 있을 수 네. 있고, 그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하고 법적인 용어하고는 좀 달라.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네. 대수선을 하거나 면적을 더 많이 하는 증축을 하거나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해. 그 다음이 이제 개축이야. 개축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100평짜리 건물이 네. 있는데 이걸 허물고 네. 100평짜리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해. 그런 재축은 뭐냐 하면은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그걸 그만큼 다시 짓는 거를 재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용어는 조금 이해가 됐지, 그지? 네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은 수선 요것을 제외하고는 다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건축물을 할 때는. 근데 신고랑 허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자, 그래요?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가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아, 네.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건축에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다 들어있는 네. 이거 하거나 대수선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네가 살고 있는 데가 시지, 그지? 네. 그럼 시장한테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 유성구에 있잖아, 그지? 네. 유성구청장한테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건물이 좀 커. 한 21층 정도 되고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특별시나 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돼. 한 단계 위에. 건물이 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에서 하지 말고 그 위에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게 이제, 그래서 허가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누구한테 받는지 좀 달라져. 자, 그럼 신고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그러니까 작은 면적을 증축을 하거나 작은 면적을 개축하거나 작은 면적을 재축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어. 네. 자,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3층 미만인 건물. 네. 어떤 건물일 것 같아? 이런 건물들.
그냥 작은 전원주택.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네. 그런 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면 60평 미만으로 2층짜리 정도 지으면 이건 신고만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층수가 3층이면 네. 이거는 대수선 하면은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 2층까지. 그러니까 60평 정도의 2층짜리 건물인 60평이 2층짜리면 1층에 30평, 2층에 30평짜리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로도 가능한 거야. 또 하나는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기둥, 벽, 그다음에 보 이런 계단을 손대지 않고 수선하는 거는 대수선하는 거는 신고로도 가능해. 자,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거든. 네. 30평 정도 되는 이하의 건축물이거나 특정 지역에 모든 지역에 해당이 아니야. 특정 지역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이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를 지을 때, 즉 네. 건물을 새로 짓는다 네. 하면은 그냥 다 허가를 받아라. 지금 근데 규모에 따라 그냥 작은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복잡하지.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야 될 건축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선 설계는 건축사가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네.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엄면 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 엄면 지역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온실, 아니면 가설 건물,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사가 안 해도 되지만 그럼 누가 설계할 거야? 그러게요. 그거 짓는 사람 어차피 건축사에게.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이제 증축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한다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만나봐야 될 사람은 건축사. 그럼 건축사를 만나면 이거를 신고를 해도 되는 건물인지 허가를 해도 되는 건지를 이제 알려줄 거야. 자, 그래서 허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 군수, 구청,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허가권자라고 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람. 네네네. 21층 이상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하는 거고, 자, 건축신고는 소규모일 때, 작은 신축, 작은 대수선, 작은 증축, 네.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건축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 건축사. 그렇지, 건축사. 무조건.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면 있어야 돼. 그지? 네네. 자, 그러면 허가하고 신고가 뭐가 다르냐?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같아. 도면 똑같이 내야 되고 서류 접수해야 되고, 그 차이가 신고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만 네네. 허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세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처리 기간의 차이. 신고는 한 5일 정도면 처리가 되고 허가는 15일 정도가 걸려. 기네요. 그리고 제출 도서가 틀려. 신고는 간단하니까 제출한 설계 도면이 많지가 않겠지. 그렇죠. 허가는 제출한 설계 도면이 많은 거고. 그래서 더 15일 걸리는 거군요. 아무래도 볼 게 많으니까. 그렇지, 볼 게 많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네네네. 자, 이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보자. 네. 설계 도면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등등의 도면이 있어. 네. 자, 그러면 이 건축 설계를 하려면 너는 건축사하고 설계 계약을 해야 돼. 네네. 자, 그런데 구조 설계나 기계 설계도 건축사가 할까? 너는 건축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 다? 네. 아니에요. 자, 봐. 건축사 밑에 구조 전문 설계, 기계 전문 설계, 전기 전문 업체들이 다 따로 있어.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하고 설계를 하지만 네. 구조 설계는 구조 기술사가 따로 하고 소방 설계는 소방 전문 업체가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지난 아무튼 시간에 배웠던 그 왜 기계랑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랑 콘센트 같은 거 잘 표시하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건축사가 만약에 구조나 기계나 전기까지 다 하면 건축사한테 여기 가구 넣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춰서 하겠지만 그쵸. 이걸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니까. 건축 도면에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은 가구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건축 도면에 가구, 전자제품들이 표현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기계 도면, 전기 도면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건축 설계 도면에 그걸 표현을 안 했다면 너는 다시 다. 네가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배웠군요. 그렇지. 자, 그래서 설계가 이제 기본 설계, 중간 설계, 건축허가, 실시 설계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 설계하고 건축허가 사이에 심의라는 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기본 설계에서는 건축 설계를 해. 네. 구조나 기계나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요, 평면, 단면, 인면 정도만 잡아. 네. 자, 중간 설계는 건축 허가에 필요한 건축 설계를 해. 참호도를 한다든지 나머지 이제 설계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허가에 필요한 전문 설계가 이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허가를 받은 도면에다가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더 그려 넣는 거야. 그리고 전문 설계도 마찬가지. 시공에 필요한 설계를 시설계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할까? 허가 받을 때 다 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러네요. 한 번에 딱 해서 한 번에 허가받을 펴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받는 과정에 설계 도면이 바뀌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가지고 네. 건축주 마음에 딱 맞는 설계 도면을 만들었어. 네네. 근데 이거를 허가를 가서 넣으면은 네. 변경이 돼야 되는 경우가 생겨. 허가 안 되는 그치. 날이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생겨. 왜냐하면은 건축 허가는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있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실시 설계까지 다 그려놨는데 네. 허가 들어갔어. 바꿔. 그럼 전체를 싹 다 바꿔야 되잖아. 그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중간 설계를 할 때 허가에 필요한 것만 딱 설계를 해놓으면 허가를 받고 바꾸면 내가 냈던 도면만 바꾸면 되고 그쵸. 거기서 이제 오케이 됐어. 확정되면 그때의 실시 설계를 마저 그리는 거야. 이제 이게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건축사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실시 설계가 전문 설계 말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가 있어. 자, 이거는 실시 설계가 다 끝나야지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겠죠. 우리도 다.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것들을 수량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허가 받고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기 전에 수량 산출서 내역서를 하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내가 기본 설계에서 건축 설계에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네. 그 도면이 전문 설계 쪽으로 넘어가서 그걸 기준으로 기계하고 전기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꼭 건축 설계 평면도에다가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그려넣으라고 했던 거야. 기본 설계에는 가구랑 전자제품을 그려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표시해라. 실시 설계가 나왔을 때 너는 모든 설계 도면을 다 이해했지? 네. 자,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만 가능해. 병원은 의사만 낼 수 있지. 네. 건축사 사무소도 건축사만 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설계 계약을 할 때 그 건축사 사무소가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 계약할 때 내 건물을 설계를 해줄 이 사람이 네. 면허가 있고 건축사 사무소가 등록돼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는 건축사만 사용을 할 수 있어. 네. 다른 데는 못 써. 그래서 뭐뭐뭐 건축사 사무소, 네. 건축사 사무소 뭐뭐뭐. 근데 길 가다가 보면 뭐 건축 설계, 뭐 설계 뭐 이렇게 써 있는 간판들 보는데 그것도 이거 혹시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부동산 중개 아니면 무슨 시공 이렇게 써 있지 않대? 왜 시공 뭐 써 있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 데는 설계를 해주는 곳이 아니야.
그런 곳은 의뢰가 들어오면 네. 건축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좀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이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는 곳은 건축사 사무소라고 돼 있는 곳에서만 가능해. 저 6글자가 딱 박혀있어요. 그래, 6글자가 명칭이 있어. 아예. 그래서 간판을 봤는데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면은 건축사 사무소가 아닐 확률이 많아. 자,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자. 네. 우선 규모별로 좀 보면은 건축사 사무소도 큰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네. 중간에 있고 작은 건축사 사무소가 있어. 자, 큰 건축사 사무소는 보면 건축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안에. 그리고 업무는 설계도 하지만 CM도 같이 하고 네. 대부분 관공서 설계 아니면 해외 설계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주로 해. 큼직큼직한 거. 그래서 여긴 직원들이 많아. 막 수백 명씩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보통 실제 설계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직원들이 해.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중규모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는 건축사가 한두 명 정도가 있고 직원이 한 10명 이상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좀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주로 관공서 설계, 아파트 설계, 규모가 있는 민간 설계. 나름대로 조금 규모가 있고. 보통 뭐 한 1000평, 2000평, 3000평 정도. 보통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메인 흐름은 건축사가 다 잡지만 본 설계는 직원들이, 실무진들이 다 해. 자, 이제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이거는 직원이 한두 명, 건축사 한 명, 아니면 건축사 서너 명의 직원 한 명,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 관공설도 하는데 대부분 민간 설계를 하고 중소형 작은 건물들 아니면 사이즈가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건물들을 설계를 해. 그래서 이 전체 대형, 중형, 소형 건축사 사무소 중에서 80% 정도가 소형 건축사 사무소야. 다 작아.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사 사무소라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네. 허름해. 직원들도 별로 없고 네. 건축자 혼자 와서 상담을 해주고.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갔는데 인테리어가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데는 사실 소수야. 많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들은 작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오피스텔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이제 규모별로 봤고 이제 좀 특이한 사무소를 하나 보자. 허가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또 있어. 네. 이거는 규모는 중소규모, 주로 구청, 시청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일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 시공업체를 통해서 일이 들어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공업체들하고 유대 관계가 좀 있고 여기는 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담당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허가를 빨리 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네. 건축주하고 협의는 없어. 그래요? 왜냐면 허가만 내는 곳이야. 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그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허가 전문 업체는 보면 설계 중에서 기본 설계, 중간 설계, 건축 허가까지만 해. 실시 설계가 없어. 그래서 빨리 허가를 내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협의하는 것들이 없고 도면들도 간단해야 돼. 도면들이 복잡하면 설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평면도상에 가구나 전자제품이 표기되는 일이 없어. 일단 허가가 목표. 허가가 목표인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거야. 자, 이제 외국 건축사가 또 하나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여기는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따서 오신 분들이고 국내 건축사 면허는 없으신 분들인데 설계는 직접 해 이분들이. 네. 그런데 허가는 국내에 건축사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인을 했어요.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국내 면허가 아니니까. 규모는 대부분 소규모야. 자, 그러면 너는 이 전체 건축사 대형, 중형, 소형 건축사무소 중에서 넌 어디를 가야 될까? 그냥 제가 짓고 싶은 거에 맞는 데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작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가면은 네. 건축사 얼굴도 못 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게 제일 좋아. 실무진들이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실무진들은 경력을 쌓아서 건축사 면허를 딸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쵸. 제일 좋은 거는 건축사하고 직접 둘이 계속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 건축사가 설계를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냥 소형 건축사 사무소. 근데 규모가 좀 커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중형 건축사 사무소를 아마 찾아갈 거야. 제가 막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 한. 그렇지. 그리고 설계비가 많지 않는 한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서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업무 파트가 다 나눠져 있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크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네가 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 그지? 네. 그 전에 좋은 설계 도면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좋은 설계 도면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첫 그렇죠.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가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축사야 되지. 지난번에 그 그렇지. 표. 건축주하고 건축사는 협력 관계. 네. 건축주하고 시공사도 협력 협력 관계. 관계. 건축주하고 감지자도 협력 협력 관계. 하지만 각자. 그치. 건축사, 설계자와 시공자는 견제. 네. 시공자와 감리는 견제.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축사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건축주의 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도면을 그리려면 건축사가 어떤 건축사여야 돼? 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건축사. 많이 해. 그렇지. 자, 네가 저번 시간에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맡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네,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야? 내가 얘기한 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잖아. 자, 그런데 협의를 하는 건 건축사하고 하고 도면은 직원이 그려. 그지? 그럼 안 제대로 안 효율이 될 좀 수 있겠- 떨어지겠지, 그지? 네.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은 내가 건축사하고 협의한 것들이 다 문서화돼서 밑에 직원에게 전달이 되고 직원이 그걸 도면을 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하고 협의한 건축사가 직접 도면을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베스트죠. 그리고 이 건축사가 나하고 맞아야 돼. 협의를 하려면 얘기가 통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지? 자, 그리고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 그 건축사가 실시 설계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사야 돼. 그지? 그러면 아까 그 허가. 넌 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목표가 따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산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은 설계 계약할 때 설계 도면 목록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지? 네네. 자, 관계도 여기서는 시공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건축사를 선택을 해야 돼. 그지? 자, 정리를 한번 하면 건축주가 찾아야 될 건축사는 첫 번째 규모에 맞는 건축사. 규모가 작은데 엉뚱하게 큰데 하면 안 되고. 가방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근데 규모가 너무 커. 내가 막 10,000평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작은 건축사를 찾아가면은 그 건축사가 할 역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건물 규모에 맞는 건축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시공업체를 소개하는 건축사는 안 줘. 왜냐하면 관계를 만들 수가 없거든. 견제 경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허가 전문 건축사는 또 안 되는 거야. 실습기까지 안 가. 실시설계까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허가 전문 건축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허가 전문 건축사는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야. 이분들은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필요하고, 아니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허가 전문 건축사가 좋아. 또 그건 그런 면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해줄 거야. 자, 그래서 건축사가 찾아야 될 건축사는 요새 규모에 맞고 시공업체에게 소개받거나 시공업체를 소개하는 건축사는 안 좋고, 허가 전문 건축사는 안 좋고. 머리에 콕 박아. 그렇지. 머리 콕 박아놓고. 자, 오늘은 이제 설계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수고했어. 네. 응? 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오늘은 건축 설계 중에 설계자 찾기 요거를 이제 알아볼 거야. 네. 자,
이게 전체 건축의 순서지, 그지? 건축 계획 세우고, 설계자 찾고, 설계하고, 견적 준비하고, 시공자 찾기, 시공, 임대나 분양. 자, 네. 여기에서 건축 계획에서 할 게 첫 번째가 목표 설정, 방향 설정. 목표 설정에서 네 손에 쥐어야 될 것은 결정이 우선. 그렇지, 결정의 우선순위. 방향 설정은 시장 조사, 복귀 검토, 예상 공사비, 사업성 분석, 자금 계획, 진행 계획 이렇게 세워서 하면 이제 설계자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비로소. 그렇지. 자, 설계자를 찾기를 할 때는 누굴 해야 되지? 누굴 찾아야 돼? 건축사님. 그렇지.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저한테 맞는. 그렇지. 자, 이 건축사는 건축주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설계를 해줄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좋은 설계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되고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 자, 그러면 이제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자, 우선 설계자 찾는 순서를 좀 설명을 해줄게. 네. 우선 첫 번째로 설계 조건을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설계자 풀을 만들고 건축사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 설계를 받고 그리고 건축사를 선정을 한 후에 설계 계약. 여기 이제 설계자 찾기의 순서인 거야. 자, 여기서 설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건축사를 찾는 조건인 거야. 내가 이런 조건의 로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네네. 설계 조건에는 4가지가 있어. 자, 우선 설계 범위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할 때 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주세요가 있어야 되지, 뭐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인지 중간부터 끝까지인지. 그렇지.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하고 용도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어떤 용도로 짓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건축계획에서 다 결정된 거야. 그렇죠. 자, 예상공사비 이것도 건축계획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네. 빠져 있는 거는 예상설계비가 하나밖에 없어. 네. 자, 설계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설계 조건을 결정하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는 건축 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은 설계자를 찾을 수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미리 이전에 건축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건축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자를 찾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하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 네. 그래서 건축 계획을 먼저 잘 세우고 그리고 설계자 찾기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예상 설계비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면 우선 설계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지, 그지? 네. 자, 설계비는 크게 4덩이로 나눌 수 있어. 네. 건축 설계, 심의, 허가, 외주. 자, 건축 설계는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네. 설계 노면을 만드는 걸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지? 심의는 기본 설계가 끝나고 중간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를 받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심의를 받아. 네. 이거는 심의위원하고 건축사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허가는 허가권자하고 건축사하고 하는데 허가권자가 누구지?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그렇지. 그래서 허가권자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자, 여기서 외주는 네. 전문 설계자하고 건축사의 관계인 거야. 자,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 나온 건축 설계 도면으로 네. 전문 설계자한테 주고 네. 전문 설계자가 이제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을 그려서 허가할 때 허가 도면, 허가 다 받고 나서 실시 설계할 때 실시 설계 도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4개 정도의 설계비에서 설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 자, 건축 설계할 때의 설계비에는 용도, 규모, 협의 횟수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주택은 네. 상가보다 설계비가 더 비싸. 그렇죠. 사람 사는. 더 복잡하고. 네네. 자,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설계비도 비싸지죠. 같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면 예를 들면 내가 살 집, 그렇죠. 단독주택, 내가 운영할 가게를 설계를 한다. 이거는 그럼 설계비가 또 올라가. 네. 왜 올라갈까?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제초할 거니까 더 투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한 횟수가 일단 많아져. 요구사항 그래 마셔. 내가 그래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지? 근데 임대 같은 경우는 협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어떻게 임대가 더 잘 되고 하는 건 건축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건축주하고 건축사 간에 건축주의 요구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내 집, 내가 사용할, 영업을 할 건물 이러면은 당연히 더 요구사항들이 많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 건물은 협의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심의는 지역하고 건물 규모하고 용도에 따라서 심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래서 심의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올라가겠지. 그치? 자, 그럼 허가하고 외주는 용도하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건물을 짓는데 하나는 지하가 없는 건물이야. 면적은 똑같아. 하나는 지하가 3층까지 있고 깊이가 한 12m 정도야.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 지하가 없는 경우는 토목 설계가 필요가 없겠지, 그지? 지하가 없으니까. 근데 지하가 3층 12m 되면, 그러니까 지하가 있으면 무조건 토목 설계는 있어야 돼. 자, 근데 심의가 지하가 없는 경우는 토목 심의가 없어. 토목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하 3층이 넘어가면 그리고 깊이가 10m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불투심의도 받아야 되고 건물이 지하철하고 30m 이내에 있으면은 지하철 영향성 검토를 해야 돼.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한 것도 있어야 그러면 되니까. 이제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토목 설계비도 없던 게 더 들어가야 되고. 확인할 게 많아지니까 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해야 되고 불투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하철 영향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제 비용인 거야 이게. 자, 근데 이게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심의는 보통 하나당 한 2달? 길면 4개월 정도 걸려. 기간도 많이 길어져. 그래서 심의가 있는 건물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 3, 4개월은 더 잡아줘야 돼.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바닥 면적이 999m 제곱인 근생 상가하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상가하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999m 제곱은 소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돼. 하지만 1000제곱미터가 딱 되는 순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구나. 천장에 보면 이렇게 쭉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거에 보이지. 그지? 이게 그게 스프링클러 헤드거든. 자, 그러면은 1m 제곱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소방 설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보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설계가 더 추가되는 거죠. 심의도 더 추가가 되는 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용도 규모 요거는 건축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게 협의 횟수. 이건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지, 그지? 그리고 심의 종류. 이건 아직 몰라. 그렇죠. 왜 모르냐면 건축계획 세우고 설계자를 찾는 그 단계까지는 심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자, 그럼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건축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설계비를 결정을 할 때 요 3개 건축 설계비, 허가, 외주는 한 묶음으로 해서 규모하고 용도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당 설계비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설계 협의는 그냥 3회로 결정을 하고 3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심의는 모르니까 우선 설계비를 측정할 때 제외를 해놓고 건축사한테 제안을 받는 형태로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면적당 설계비, 평당 설계비인데 그럼 면적을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 면적을 어디까지를 면적으로 산정할 것 같아? 그냥 모든 면적? 그치, 모든 면적? 자, 이걸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용적률 산정 면적으로 할 거냐, 바닥 면적으로 할 거냐, 다 다르지, 그지? 그렇죠.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자, 그래서 설계비 산정 면적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층 바닥 면적 다 합에 더하기 발코니 더하기 누다락. 그건 50%만 넣어. 자, 발코니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리고 설계해야지.
그렇죠. 하기는 해야죠. 이건 100% 넣어줘. 두다락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지, 그지? 그렇죠. 그래도 설계는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건축사들이 설계비를 잡을 때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냐면 나는 설계비 얼마 이하로는 하지 않는다. 아, 내 기준. 자기만의 네, 기준들이 있어.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한 50평 정도를 설계를 하는데 평당 설계비를 30만 원으로 했어. 네. 그럼 1,500만이잖아. 네. 근데 A라는 건축사는 나는 무조건 설계비는 2천만 원 이상 돼야 돼. 그럼 1,500만 원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 못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건축사들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건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비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기 있는 면적당 설계비 높아져. 네.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설계 조건을 이제 결정을 해보자. 설계 범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설계, 중간 설계, 허가, 받고. 실시 설계, 네. 수량 산출서, 내역서까지 포함하는 게 설계 범위인 거고, 네. 건축물의 규모하고 용도는 건축 계획에 있는 층수 면적 용도, 예상 공사비는 건축 계획의 예상 공사비. 자, 그럼 설계비는 면적당 설계비에 심의에 필요한 외주 비용은 제외하고, 네. 요거는 나중에 건축사한테 금액을 제한을 받을 거야. 협의 횟수는 3회로 한다. 요렇게 해서 설계 조건을 결정하는. 근데 3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 3번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여기 협의 횟수가 뭐냐 하면은 네가 건축주고 네. 내가 건축사야. 오늘 협의를 했어. 네. 그리고 내일 또 협의를 해.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협의를 해. 네. 그럼 협의가 끝난 거다? 아니야. 아, 뭐냐 하면은 오늘 협의하고 내일 협의하고 그 다음날 협의하더라도 협의된 게 나온 도면 그게 한 번 협의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건축사님이랑 100번을 협의해도 이게 도면이 안 났으면 그게 반영이 돼 있는 도면이 한 번 나오면 그게 1회 협의인 거야. 그래서 협의 횟수는 설계 도면이 나온 협의야. 횟수. 그래서 이제 3번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지? 네. 적지 않아. 겨우 3번 만나면 그러니까 아쉽다 생각. 설계를 새로 3번을 하는 거야. 도면 기준으로. 그렇지, 설계 도면 기준으로. 자, 이제 설계 작게해서 설계 조건은 결정을 했지. 네. 이제 건축사 풀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자,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네. 어디 파는지 가게를 이제 쭉 알아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 네, 그지? 그래서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인터넷 검색도 좋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좋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놔. 그렇지.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야 돼. 어디서 확인을 하죠? 요거는 요즘은 건축사분들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거나 블로그도 하시거나 해. 그래서 그쪽 가서 사실 건축사는 네. 그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인 거야. 그렇죠. 어떤 설계를 했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지. 보라고. 그게 이제 실력인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쭉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면담할 건축사를 한 3분 정도만 골라. 너무 많이 골라도 힘들어. 3분 정도만 고르고 네. 이제 건축사 면담을 하는 거야. 자, 면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나는 이 건물을 왜 짓습니다. 무슨 이유로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난 이걸 경제적으로 임대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는 내가 살 집입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네네. 그리고 아까 결정했던 설계 조건, 설계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고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이고 예상하고 있는 설계비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건축사가 이제 피드백을 해줄 거야. 되고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건축주가 세운 건축계획이 요거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설계 조건에 대한 피드백도 해줄 거야. 이 설계비 너무 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거고 공사비도 요건 지금 요 정도로 지으려고 하면 공사비 요 정도 좀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뭐 피드백이 괜찮다 이런 서로. 자, 이제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기획 설계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내 건축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내가 보고 싶으니 기획 설계안을 한번 줘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 공짜는 아니겠지, 그지? 네. 당연히 기획 설계 비용을 줘야 돼.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돼. 자, 비용을 안 주면은 해줄 수 있는 건축사는 없겠지, 그지? 그렇죠. 해주더라도 간단하게 도움이 나오겠지, 그지? 금액이 작으면 또 도움이 더 간단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심의가 있는 경우는 심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그러니까 예상 설계비 심의비가 빠져있던 설계비고, 그리고 건축사에게 여기 혹시 심의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신지 그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내가 당신하고 설계를 하면 당신은 나에게 설계 도면을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저는 그러면 설계 도면을 어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가 서로 거래가 되는 거야,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기획 설계하는데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 시간 많이 걸려. 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야. 자, 땅을 보고 어떤 건축주의 건축 계획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서 설계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기획 설계라는 걸 왜 하는가 하면은 네. 땅이 하나 있어.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건물은 한정적. 수백 가지야. 정말 그쵸.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예쁘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네가 건축사에게 얘기한 건축 계획, 면적, 층수, 용도. 네. 요거는 원래 설계할 때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거 한 5%밖에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건축사는 여기에 95% 본인이 생각한 가장 최선의 안을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야. 힘든 일이네요. 그래서 힘든 일이야. 95%를. 그치, 95%. 그러니까 면적하고 충수하고 용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면을 어떻게 짤 건지, 계단실 코어를 어디다 넣을 건지, 창을 어떻게 넣을 건지, 재료를 뭘로 쓸 건지, 그리고 건축주가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이 계획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안이 있다면 또 그걸 또 알려주고 또 해야 디벨롭 되니까. 해가지고 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너는 탁 던져놓은 거고 건축사가 꽃을 피워주는 거야. 창작의 고통이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기획 설계를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을 여러 건축사한테 한 번 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건축 계획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설계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만든 건축주를 선택할 수 있어. 왜 선택이 가능하냐면 면담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런 건물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건축사 그거하고 영 다른 건물로 설계를 해왔어. 그럼 안 맞는 안 거죠.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건물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건물에다가 더 좋게 해왔어. 그럼 완전 만족스러운 그렇지. 거죠. 나하고 맞는 건축사. 자, 그리고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도면으로 봤기 때문에 건물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획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요거는 개요. 네. 요거는 배치도,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조감도. 자, 기획 설계가 이 정도 되면 건물이 실제로 이런 어떻게 느낌이구나.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너무 완벽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도면은 네. 그러니까 설계가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 허가, 실시 설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지? 기본 설계 정도의 설계 도면이야. 지금 이거는. 네네네. 자, 요거는 기획 설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돼야지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이 나올지를 알고 그렇죠. 건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더 자세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획 설계는 이제 세 분한테 받았어. 네.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가 면담할 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 면담할 때도 의사소통이 안 됐으면
설계할 때도 안 돼. 그렇죠. 서로 안 맞는 그렇지. 그거 안 맞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네가 면담할 때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도면에 충분히 반영이 된 건축사야 돼. 자, 그런데 네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 기획 설계는 네. 건축주 마음에 100%안 들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5%만 얘기했고 건축사가 95%를 본인이 생각한 최선이라고 냈는데 네네. 맞출 수가 없잖아. 그렇죠. 쪽집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딱 기획 설계 봤는데 100%딱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냥 땡큐. 결혼해야 돼. 그 정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잘 없어. 자, 그래서 틀린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는 계약 후에 기본 설계할 때 협의를 통해서 이제 수정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설계자 선정, 건축사 선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게 좋으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네.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 만들어 놓은 게. 그렇지. 네. 너 지금 블로그 하고 있지, 그지? 네네. 내가 파일을 그 계약서를 줄 테니까 블로그에다 같이 올려놔. 네. 그럼 다 보시는 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이 표준 계약서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들어갈 거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설계 도면 목록이 들어가야 돼. 기획 설계를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줄 때 도면 말고 뭘 주지? 심의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설계 도면을 건축주한테 주겠습니다 하는 목록. 저 목록을 이제 협의를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목록을 계약서에다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자산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야. 자, 사실 많은 설계를 하면서 도면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시공사들한테 견적을 받으려고 할 때 보면 빠진 도면들이 막 생겨. 네. 그거를 다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이 도면 빠졌으니까 더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계약할 때 미리 다 어떤 미리 설계 도면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 있으면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별지에 보면은 네. 도면 목록 리스트가 있어. 거기에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 중에 요거를 넣어주세요.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첨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 계약할 때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설계 도면 목록을 계약서 뒤에다가 꼭 첨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오늘은 잠깐 질문이 하나 있어. 뭐 아까 건축사님 찾아볼 때 포트폴리오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 해당하는 건물도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될 건데, 네. 근데 그게 맞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건축사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렇죠. 설계는 건축사에게, 시공은 건축사에게. 그래서 설계는 좋게 나왔는데 네네. 공사는 건물을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게 아니야. 다를 수 있다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봐야 되는 거야. 굳이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사는 설계만 잘 나오면 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설계가 좋으면 그 시공은 그 설계 도면대로 뭐 공사를 하는 건데 이 설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현장들이 꽤 있거든.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자. 네. 수고했어. 응?